자, ERP에게 1급 문제 16번부터 25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6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지점에 2025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매입 거래 중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유로 불공개되는 매입세액은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이 문제 키워드는 어디? 맞습니다. 불공제가 키워드가 됩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어디에요? 그렇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죠. 자, 이거를 직접적인 키워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메뉴판에 그냥 찾으면 돼요. 여기 자 클릭합니다. 자, 지점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기간 언제예요? 1기 예정이죠. 자, 없어요. 자, 선생님 없는데요. 맞습니다. 블로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여기 있네요. 예. 자, 얼마? 세액을 묻는 거예요. 공급 가액을 묻는 거예요. 세액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30만 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지점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가공한 후에 매출하는 사업자입니다. 다음 보기에 전표 입력하고 2025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다고 할 때 신고한 세액은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가 만약에 이제 의제 매입 건수가 한 개라고 하면은 답은 그냥 300만원에 106분의 6 곱하면 그냥 답이 나와요. 이렇게 음식점이잖아요. 게다가 169811 근데 17번의 답이 1번인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이 있고요. 한 건인 경우에 자, 답지는 1번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사실 ERP는 일반 전표, 메인 메시 전표 이거 구분 없어요. 한 번에 다 통합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제 반영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그냥 계산해가지고 답 1번인데요. 이러면은 좀 안 되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 의제 매입세액 반영하는 방법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 자 클릭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는 것도 사실상 이제 실무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그래서 도전 본점에서 지점으로 변경해 주고요. 회계팀이고 날짜는 몇 월 며칠이냐면은 문제 적혀 있어요. 메인 내용 4월 15일. 제가 촬영 일자가 4월 13일인데 딱 이틀 차이네요. 자, 품위대학은 안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으로 적어주면 되고 일반이든 뭐 매입이든 사실 뭐 그냥 중요치는 않아요. 사실 실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구분은 차변, 코드는 원재료. 원재료가 여기 번호가 좀 다르더라고요. 149네. 코드는 청우유통. 의제매입세액에 여기 거래처 없으면은 자료 안 넘어가요. 300만원. 조교는 안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증빙. 이 증빙이 계산서일 건데. 예, 계산서 2번. 그 다음에 전자. 프로젝트, 타기정. 밑에는 안 적어도 됩니다. 노란색 있는 부분만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차변에 맞다. 면세는 부가세가 없잖아요. 예. 면세 부가세 없죠. 대변에 뭘로 있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외상매입 돼 있네. 그래서 외상매입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돼.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의제매입세가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에 사실 이제 걸어서 타계정으로 대체를 걸어줘야 되지 않냐 하는데 아니고 사실상 원래 이제 이거를 부가세 대급금 해가지고 세무 구분을 면세 쪽으로 잡되
신고기준 4월 15일이고 사유는 의제메이스의 106분의 6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와요. 답이. 네. 그래서 품목은 뭐냐? 양파, 수량 1. 네. 차량번호, 차량번호 안 적어도 됩니다. 공급가액 얼마? 300만원 이렇게. 세액은 없죠. 0. 그래서 넘어가면 돼요. 얘는 이렇게 해서 엔터 딱 쭈루루루 0 이렇게 딱 치면은 이게 엔터 끝까지 쳐야 되거든요. 끝까지 치면은 승인자가 기문창까지 떠야지 이렇게 딱 반영이 돼요. 승인자가 기문창이 안 뜨면은 입력하다 많은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 꼭 의제 매입 꼭 여기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끝났죠. 끝났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갈 거냐? 의제메익스의 공제 신고서로 가시면 돼요. 여기를 자 클릭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귀찮으면은 전표 입력 안 하고 여기다 그냥 치면 돼요. 그냥 치면 또 답 나와요, 사실. 그래서 지점이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코드가 F2번 내가 청우유통 알지 이거 불러오게 해주시면 되죠. 입력해놨는데 불러오게 안 하면 안 되죠. 불러오게 해줘. 안 뜨네? 그럼 안 뜨면은 안 뜨면 잠시만요. 지점을 입력해놨거든요. 4월 15일에. 아, 일기 확정이죠. 죄송합니다. 일기 예정인 줄 알았는데 확정이네. 다시 불러오게 해주면 돼. 그러면 나와요.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한 건이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신고할 매입세액은 얼마? 169811.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하면 돼요. 연습해보고 그냥 계산했을 때 이 금액 나오더라. 그럼 이걸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한 건인지 두 건인지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조회해보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계산해서 그냥 답 체크하면 되고, 그러니까 과정은 안 보거든요. ERP에게는. 그래서 답만 보기 때문에 그 답만 체크해 주시면 되니까 답만 맞으면은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ERP에게 1급 문제 18번입니다. 2025년도 5월 28일 주식회사 도전 지점은 주식회사 신흥전자 거래처에 비품을 500만원에 매입하면서 결제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로 결제합니다. 해당 거래 내역을 전표 입력한 후에 2025년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입건 중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합계액을 조회하면 얼마인지 고르시오 입니다. 도전 지점입니다. 이것도 약간 편법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비품은 고정 매입이잖아요. 그래서 고정 매입에 50만원을 딱 여러분들 딱 여기 딱 적어놔요. 적어놓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하고 수령 합계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 발행 직계표하고 수령 합계표가 여기에 자 클릭을 해요. 자 클릭하면은 우리는 매입 쪽이잖아요. 그 수치 명세서예요. 그래서 지점으로 돌려놓고 2025년 4월부터 6월달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오길 해도 하나밖에 안 뜰 거예요 아마. 네, 안 뜨죠. 현금 영수증 있어요? 없죠. 카드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카드만 있는데 그럼 여기에 고정 매입 합계액을 조회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고정 매입분이 10만원이 기존 금액이 있죠. 그러면은 50만원짜리 구입을 했잖아요. 이것도 비품이니까 플러스 기존에 있는 금액 10만원 더해줘요. 그래서 얼마? 60만원. 이렇게 답을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더라. 이렇게 또 체크하는 방법이 있죠. 실제 답안지는 3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편법 쓰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냥 정직하게 일반 전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쓸 거냐라고 할 때 답만 맞추는 방법은 솔직히 강사로서의 솔직히 좀 그런 기술을 알려주는 거지 실무에 도움이 1도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하고 신용카드 반영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 전표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지점으로 바꿔줍니다. 자 날짜는 몇 월 며칠이지?
몇 월 며칠? 5월 28일입니다. 자, 구분은 차변이고요. 비품으로 잡아줍니다. 코드는 신흥전자예요. 금액 500만원 없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해가지고 50만원 잡아줍니다. 근데 밑에 칸에 이걸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노란색 칸을 이거 무시하고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이거 컴퓨터 껐다 다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적어주셔야 되고, 사유 구분 뭐예요? 사유 구분이 있었나요 여기? 사유 구분이 뭐죠? 잠시만요. 사유 구분이 뭐죠 이거?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여기 뭐 이렇게 많아요 이게? 사유 구분이 뭐지? 과세인가? 잠시만요. 뭐지? 잠시만. 비품? 그냥 비품. 사유 구분 그냥 비품. 나 이거 쳐본 적 없는 것 같아서. 세무 구분은 과세 매입이 아니에요. 카드 매입이에요. 과세 매입하면 안 떠요 금액.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결제 카드는 신안 카드. 이거 꼭 넣어주셔야 돼요. 공급가액 50, 세액 50만원. 고정자산 가표. 이거는 저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종료. 이렇게 엔터. 엔터를 끝까지 쳐야 돼요. 이거는 그냥 안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금은 카드니까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돼요. 끝. 이렇게. 선생님 미지급금에 신안은행 안 넣어도 돼요? 신한카드 넣는 걸로 합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FM대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은 다 했어요. 다 했고, 부가세 대급금에 이렇게 해서 뜬다는 거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카드라니까 사유금은 없어졌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 수취명세서.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아까 얘기했듯이 4에서 6월입니다. 아까 제가 조회를 한번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거 본점이지? 지점이에요. 자,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제가 조회했기 때문에 하나만 뜨잖아요. 다시 여기 불러오게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그럼 2개가 뜹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고정 매입 이렇게 해서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잘못 적었네. 500만원인데 50만 500만원인데 50만원 넣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 그래서 총 얼마? 6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표 입력하면서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올바르게 넣었는데 이게 금액이 잘못 나온다. 여기서 잘못됐구나. 그래서 가표가 잠시만요. 여기가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엔터 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불러오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잘못됐는데 수동으로 다시 입력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얼마? 60만원이더라.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지점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과세 표준 명세 면세 수익금액 반영된 금액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지점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부가가치세가 키워드입니다. 또는 면세가 또 키워드가 될 수도 있죠.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를 키워드로 봤을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보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면세를 키워드를 봤을 때 매입매수장에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여기 부가가치세에서 부가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사업장은 항상 기억해 주세요. 도전 지점입니다. 본점하시면 안 돼요. 자, 기간은 2025년도 1기 예정. 자, 이렇게 해서 불러오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과세 표준에 좌클릭합니다. 면세는 과세 표준에 나와요. 그럼 여기에 면세 수익 금액이 나와요. 어디? 여기 면세 수익 금액 얼마? 5천만 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준은 제가 표준만 얘기하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 쓰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메인 매출장 좌클릭합니다. 자, 볼 때 세무 구분별에 좌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조회 기간은 예정이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출력 구분은 매출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세무 구분은 면세. 이렇게. 그 데이터가 없는 걸로 돼 있네요. 아, 본점이죠. 아, 지점을 해줘야 되죠. 이게 한 번씩 헷갈려요. 계속 매일차마다 헷갈리네.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총 얼마? 5천만 원이더라. 이렇게 또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0번입니다.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신고 유형인데 이거는 문제를 한번 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볼 거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볼 거냐? 이건 아닙니다. 신고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볼 거냐? 시스템 관리 쪽으로 해서 자, 볼게요. 자, 1번입니다. 당사의 사업장은 총 2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본점은 그 주식회사 도전 지점이다. 1번은 아닌 것 같은데 답이. 예. 자, 봅시다. 이 문제 사업장이 키워드예요. 사업장 등록 좌클릭합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되게 본점이 있는데 지점이 본점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사업장 등록에 좌클릭해서 없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본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도전 본점이고요. 그냥 지점이에요. 네. 그래서 1번은 아니에요. 그럼 2번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은 사업자 단위과세 신고 유형을 적용하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 사업장 등록에 보시면은 주사업장 등록이라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거는 사업자 단위과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더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2번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3번 당사는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납부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걸 봤을 때 사업자 단위과세가 안 돼 있고 게다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은 뭐예요? 신고도 이제 각 사업장에서 하고 납부도 각 사업장에서 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당사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로서 본점에서 모두 총괄하여 신고 납부한다.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총괄 납부 사업자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번의 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1번입니다. A형 기준 21번부터 25번까지는 원가관리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 결산 재무제표 관리 쪽으로 해서 조회하는 부분이 좀 많을 거예요.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회계관리 쪽으로 가서 여러분들 결산 재무제표 관리를 잘 펴줍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에 25년 제조 원가 경비 중 지급 임차료가 발생된 것을 확인합니다. 해당 경비가 발생된 분기가 언제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분기입니다. 게다가 제조 원가예요. 그래서 원가 플러스 경비 분기 이렇게 됩니다. 분기는 아까 어디 조회한다 했었죠? 맞습니다. 기간별이라고 했었죠. 게다가 원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뭐예요? 기간별 원가 명세서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월별, 반기, 그 다음에 전년 대비, 분기,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 기간별, 원가 보고서입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은 분기입니다. 문제에서 분기별로 해주면 되고, 다시 본점이에요. 지점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은 1회 4분기까지 해서 조회키를 넣어줍니다. 자, 여기에 제조원가 명세서 자 1번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지급 임차료가 발생된 분기가 있대요. 하나밖에 없네요. 자, 몇 기예요? 맞습니다. 3분기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 정답 몇 번? 21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2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에 2025년도 1월 31일자 기준 원가 보고서를 조회했을 때 원재료비의 당기 기초 재고액과 전기 기말 재고액이 다르다는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실제 장부의 금액은 전기 기말 재고액이 맞는 금액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해당 메시지를 없애기 위해 회계 담당자는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원가 보고서가 키워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원가 보고서를 봤더니 오류가 뜨네요. 근데 이 오류가 어떤 오류인지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원가 보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본점이고요. 12월 31일자 해줍니다. 확인 눌러줍니다. 그랬더니 단기의 기초 재고액과 전기 기말 재고액이 다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초기 2월에서 지금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됩니다. 문제 내용 본문대로고요. 그래서 전기 기말 재고액 원재료 오른쪽 하단의 기말 재고액 금액을 확인합니다. 왜냐? 기말 재고액이 1월 1일 되면은 기초 재고액이 되거든요. 아이고 안 돼. 이거 오른쪽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단기 기초 재고액은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원재료 금액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어느 쪽 금액이 맞냐? 확인해 봐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의 차익이 지금 얼마 정도 차익이 나냐라고 봤을 때 50만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뭐 생길 수도 있지. 근데 어느 게 맞냐라고 했을 때. 근데 실제 장부 금액은 전기 기말 재고액이 금액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19억 2,370만원. 그러니까 전기 기말 재고액이 맞다니 19억 2,420만원이 맞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맞으니 그래 이 금액으로 변경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서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억 2,420만원이 맞으니 빨리 고쳐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자 보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여기 시스템 관리에서 초기 2월 관리가 있습니다. 자 회계 초기 2월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재무상태표가 틀리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전기 기말 재고액이 맞으니까 그걸로 바꿔라 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자 클릭을 해서 아니다 원가 명세서죠. 500번대 원가 명세서 클릭해서 원재료비에 화면 할게요. 원재료비의 기말 재고액이 이 금액이 맞으니 변경해라 라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9억 2,420만원 컨트롤 C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원재료 있죠 149번 여기를 금액을 변경해줘요. 이 금액으로 19억 2,400만 이렇게 변경해주고 저장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특이하게 엔터를 끝까지 쳐야지만 저장이 돼요. 그냥 입력만 하고 저장 안 돼요. 그래서 닫기 눌러줍니다.
그 다시 조의 키를 눌러줍니다. 19억 2,420만 원이네. 자, 잠시만요. 아까 복사가 안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19억 2,420만 원 바꿔줬고요. 자, 원가 보고 다시 조의 키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없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차익만큼 전표 입력 메뉴에서 원재료 계정을 차변에 입력한다. 이거 안 되죠. 이거는 전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2월에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봤을 때 뭐예요? 초기 2월에서 변경을 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결론은. 그래서 1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초기 2월 등록 메뉴에서 재무상태표 원재료 계정 금액을 정기 기말 재고 금액으로 수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했던 행동이 2번이었던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초기 2월 등록 메뉴에서 500번대 원가 원재료비 계정 오른쪽 하단 기말 재고 금액을 수정한다. 그러니까 초기 2월 등록 메뉴에서 500번대 원재료비 계정 하단에 기말 재고에 수정한대요. 아니죠. 이 금액이 올바른 금액이기 때문에 수정해줄 필요는 없었던 거였죠. 그 다음 4번. 초기 2월 등록 메뉴에서 손익계산서 제품 매출 원가 계정 오른쪽 하단 기말 재고액 금액을 수정한다. 수정할 필요 없죠. 이게 올바른 금액인데. 아니다. 이게 수정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손익계산서. 왜냐? 원가 명세서하고 관계가 있지. 손익계산서하고 관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3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공장형 프로젝트로 관리하여 제조원가 보고서를 산출한다. 2025년 4월 한 달 동안 노무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장은 어디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프로젝트 관리가 키워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원가회계는 결산 재무제표 관리가 주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본래는 이제 관리 항목 원장도 있고 관리 내역 현황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안 봐도 돼요. 이 부분. 왜냐? 4월 한 달 동안 농업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장이니까 여기에 그 관리 항목인데 관리 항목 원장을 제가 보지 말라고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월별 플러스 관리 항목이에요. 여기에 맞는 메뉴판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회계 단위별 해주면 돼요? 아닙니다. 프로젝트별로 봐주시면 돼요. 다 찾아놨는데 여기 놓치면 안 되죠. 자, 프로젝트는 자 전체 기간은 4월 한 달. 계정별 엔터 치면 돼요. 자, 노무비입니다. 자, 노무비에서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금액이에요? 가장 적은 금액이에요? 가장 큰 금액 찾는 거죠. 그렇죠. 어디가 가장 커요? 그렇죠. 딱 봐도 부산 공장이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나온 정답 몇 번? 23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24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25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원가 보고서에 도급공사 매출 원가 유형을 신규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때 매출 원가 코드 및 원가 구분, 표준 원가 명세서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방법을 고르시오입니다. 네, 이 문제 본 적이 없는 문제인데 신유형인 것 같아요. 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표준 원가 명세서를 올바르게 설정한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원가 명세서가 키워드가 됩니다. 여기 있죠. 자, 여러분들 원가 보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1월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원재료비, 그래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5억 원 넣어줘.
그러면 얼마냐면은 14727000001이 돼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5만 단위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 줄 알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얼마? 29,440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 프로그램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올해 이제 3월달까지는 2024년도 버전으로 이용을 하고 이제 2025년도 걸로 해서 5월달 시험본으로 해서 변경을 할 겁니다. ERP에게 1급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었고, 게다가 설명 자체가 많은 내용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키워드가 좀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 첫 번째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총 32문제니까 그 중에 9문제에 해당하는 4점짜리 주관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맞추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왜냐면은 ERP 역사가 2점이고 5문제, 그 다음에 객관식이 3점입니다. 그 다음에 주관식이 4점이에요. 그래서 이 주관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점수 배점에서. 그래서 70점 이상을 맞추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기. 실기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실기는 문제은행식이니까, 이론도 문제은행식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은행식이니까 꼭 연습을 한번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에서 2시간 반 이론까지 합쳐서 한 2주 정도 공부하면은 합격은 가능해요. 근데 ERP에게 1급의 합격률이 제가 알기로는 7, 80%대인가 그래요. 그 중에 이제 20, 30%는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ERP에게 2급은 합격률이 90%가 넘고 ERP에게 1급 합격률이 7, 80%대인가 그래요. 그래서 합격률이 좀 낮아요. ERP에게 1급이. 왜냐하면은 실기보다는 이론에서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론에 특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RP에게 1급은 여러분들 기업에 이제 지원을 원하시면은 저는 ERP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시고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데 매우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